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완전 경무에 시달렸더니 이승원 교수 안경을 들러 없애버렸어요. 경무에 시달린 나머지 안경도 잊어버렸습니다. 운전은 어떻게 해요? 운전은 선글라스 쓰고 해야죠. 아, 도수가 있어요, 거기요? 네네네. 저희가 어저께 경무했는데, 어저께 약간 서운했어요. 네. 왜냐면, 집에 가서 왔더니, 네. 저희 딱한 영목이나 저희 두 남자 쇼에 예전에 네. 후원도 해주셨어. 네네. 후원도 해주고, 글도 많이 쓰였던 분이 네. 어저께 오셨었어. 네, 아, 정말요? 근데 네.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꼭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냥 조용히 또 듣고 가셨나봐요. 어저께 하여튼 한 5, 60분 오셨나? 네, 50분? 70분 가까이 70분? 오셨어요. 많이 오셨네요. 네. 특히 이제 김증권에서 방송 보신 분도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실 7월달 너무 더워서 못하려고 그랬는데, 이승원 교수가 저를 안 하면 잘라버린다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어저께 했는데. 네. 어저께 반응 괜찮았죠? 네, 분위기는 반응 괜찮았어요. 네네. 그리고 보다 이제 진솔한 얘기, 방송에서 상당히, 제가 이제 고급지지 않다고 맨날 혼나지만, 이 정도도 엄청 고급진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방송, 어저께 강의할 때는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미리 팟캐스트에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거기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은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투자, 네. 시장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네.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매도 100억 가까이 또 코스닥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투신어서도 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은 크지 않은데 종목별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전개되는 이런 흐름으로 네.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코스닥에서 51억 매수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34억 매도니까 일단은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에 대한 큰 매매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종목별로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도 그렇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LG U 플러스가 지금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름 있고. 깜짝 실적이 나왔죠? 네. 통신주들이 오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 보여주면서 올라갔고요. 네. 낙폭과대인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에 대한 반등이 네.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래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이 크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주시장은 여하튼요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 이슈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저께까지요. 오늘은 약간 통신사들이 좋게 나오니까요. 어저께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코스닥은 아직 대부분의 실적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네. 금주학건들이. 근데 코스닥이 이제 다음 주 해서 8월 10일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이 어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주목되니 그런 거 좀 흐름도 있다 잠시 얘기할 될 텐데요. 결론 일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줄어들겠지만 얘기했고요. 오늘의 특징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특징주를 롯데케미칼로 보고 있어요. 네네. 롯데케미칼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났잖아요. 네. 그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났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숏하는 애가 숏을 의견 내는 애가 NH투자증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쪽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비중 축소 의견.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리지 앞으로 하는 거가 KDB 대우증권 비롯한 상당수의 많은 증권사가 단다고 얘기했고요. 40만 원 올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KDB 대우증권. 어제 롯데케미칼이 시간에서 10%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체에 나왔으니까 시간은 제가 못 봤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보세요. NH투자증권이 주가 증원하니까 7월 초에 또 컨펌하는 레포트 냈어. 네. 여전히 20만 원이다 임마 냈거든. 네. 한국투자증권도 업종 축소 의견 또 냈어요. 네. KDB 대우증권을 같은 판데 네. 누가 이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다들 네. 정파야 정파. 네. 무협지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파인데 하나대투증권에서 네. 또 손을 들었네. 어. 나를 따르라 46만 원.
나를 따르라. 46만 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45만 원과 46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완전히 붙어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아주 롯데케미칼이 지금 상당히 키예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이렇게 약간 양극단으로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2분기는 다 좋다는 얘기죠. 네. 3분기에 대해서 그렇게 엇갈리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특징주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오늘도 저가 얘기했던 건 요즘 저희 방송을 듣고 기사를 쓰는 애들이 있어. 대한민국 왜 웃어요? 대한민국 윈도우 10 디스 중 뭐 그렇게 누가 기사를 썼더라고 또. 네. 그래서 심지어는 큰일 나는 거야. 그거 깔면 네, 네. 그 정부 당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은 액티브 X를 없애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래 것들을 안 해갖고 심지어는 네. 가족 관계부 있죠. 집에서 뛸 수 있잖아. 네, 네. 뛸 수 있다 없다? 못 뛴다. 네.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 다 100%짜리 오늘 거의 30% 상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도 좀 봐주세요. 특징 좀. 근데 나머지 특징주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하락하는 특징주들은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네. 상승하고 있는 특징주는 좀 이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증권,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종목군들, 네. 보험 네. 이쪽이 여전히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크게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네. 컨셉에 일단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만약에 접근한다면 은행권이 네. 좀 더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특징주 중에서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대상이 오늘 그 유상증자 어제 이제 그 769억 규모, 7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규모의 지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쪽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대한 쪽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인도네시아 법인에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상승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해주세요. 네. 난 뉴스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승환 교수가 그저께 와우에 가서 그 얘기하더라고. 돼지고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돼지고기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연초 대비해서 50%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제 돼지 가격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연초 대비해서 연초 대비? 열 대비해서 50%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한 120% 가까이 상승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네. 이 중국이 어쨌든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반영률에 그대로 직격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겹쳐지면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쪽 뭐 수급 상황 속에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돼지고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뭐 사료 관련주들 네.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돈육 관련주들에 좋을 거다. 뭐 대표적으로 뭐 팜스코, 이지바이오 그리고 또 뭐 있죠? 하나 그 라이신 하는 제일제당 네네, 제일제당.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쭉 라인업에 대한 쪽을 좀 뭐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잠시 흐름만 잠시 체크해봤고요. 우리 고객 손님 오셨으니까 손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설전입니다. 종목설전의 주인공 매주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이선영 교수가 소개해 주세요. 네, 무한도전 보면 네. 식스맨이 있지 않습니까? 식스맨. 지금은 식스맨이죠. 식스맨. 농구에 보게 되면 식스맨. 광희? 네, 무한도전에도 식스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광희? 예, 아니 광희 말고 예전부터 식스맨. 뭔가 충분히 멤버를 대체할 수 있는 멤버. 근데 그런 네. 식스맨을 했던 친구들이 항상 음주운전을 집에 가지 않았냐? 음주운전을 하시나요? 이분은 음주 안 하시는 분이야. 음주 안 하시는 근데 음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식스맨 롱런 가능성이 이분도 네. 뚜벅이거든. 우리 같은. 네. 아니, 자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네. 일이 별로 없는 분이야. 네. 누구야, 근데? 바로 김종혁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굴 많이 타셨어요. 휴가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네. 휴가보다 이제 전국 술래 탐방. 술래 탐방. 술래 탐방인데요. 레저 탐방. 그런 레저 산업 탐방. 네. 네. 근데 오늘 제일 궁금한 거, 요새 새로 나온 반도체 있잖아요. 그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먼저 레저 탐방 네. 다녀왔는데요. 네. 뭐 아직 처리 안 돼서 그런지 네. 전라남도에 가장 유명하다는 데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관 통통
그다음에 해변도 텅텅, 아, 진짜로요? 예, 음식점도 텅텅, 뭐 그렇다고. 그 유명한 짬뽕집은요? 거긴 좀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예, 거긴 군산인가? 좀 사람이- 군산이요? 예, 군산은 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뭐 8월 초반 되면 사람 많이 늘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좀 우려하시는 것들이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들어맞고 있다. 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부실을 숨긴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가전도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네. 뭐 반도체까지 이제 들이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기존 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규 성장 산업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기술 이름은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네.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이 합작한 기술입니다. 네. 자, 이 기술의 특성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성을 이 기사 내용만 본다면 이게 뭐 천지개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놀랄만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네.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낸드 플래시 대비해서 속도는 1000배가 빠르고요. 내구도는 1000배가 높고, 그 다음에 집적도는 10배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용량은 10배가 높고요. 속도는 1000배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 SSD, 지금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의 대체용품으로 쓰는 SSD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못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더 그거보다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 기술적인 변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낸드 플래시는 싹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정도의 기술이고요. 이게 만약 맞다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3D 적층 기술과 뭐 저도 이제 뭐 이 공대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 기술 내용만 보시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적도 자체와 기술의 속도 자체가 워낙 높아서 이게 내년에 상용화 되게 되면 네. 실제로 뭐 대용량 서버라든지 이런 쪽의 수량은 뭐 거의 다 뺏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샌디스크를 비롯해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도시화까지 굉장히 조금 그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영 교수는 이 가수 네. 공등님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소비자로서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그 기술은 맞는데 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리램이라든가 저항성 램이라든가 아니면 M램이라고 해갖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다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걸 양산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가 문제거든요. 아, 수요 단가. 문제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그 3D 크로스 포인트 네. 이 기술을 활용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단가나 이제 그 수율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우리 내년에 양산할 거야라고 했는데 진짜 양산이 됐을 때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가 이제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서버 같은 경우가 이제 서버가 우리가 이제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은 서버 같은 경우도 단가를 보거든요. 네. 안정성에 대한 쪽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네. 이게 길다. 근데 사실은 5년마다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그게 더 난 건지, 그러니까 SSD 하드를 교체하는 게 난 건지, 이거를 갖다 교체하는 건지 난 건지, 이거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하드는 SSD가 아마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하드디스크 지금 SSD가 주목을 받는 건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지 예전부터 SSD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SSD가 나와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서버로 교체되는 건 단가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쓰는 것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속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발열 문제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당장 SSD를 뭐 잠식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그 다른 그 모바일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낸드 쪽에서 이제 잠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도 일반 유저가 쓰기에는 가격이 높으면 안 쓰게 되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안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신기술이 나온 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것보다도 신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긴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게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단가를 맞춰서 나온다라면은 정말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뭐 위험한 거죠. 메롱되죠. 메롱되는 건데 네. 이제 단가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냐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 그 외신 기사에 의하면 뭘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현재 구간에서 뭐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얘네가 얘기하는 거 100% 믿을 수 없고 과연 이게 2016년도에 제대로 된 가격에 출시될지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풍기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도 지금 IT의 새 판을 짜고 있는 게 결국 IoT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네네. 이쪽에 지금 IoT 쪽에 지금 새 판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의 핵심은 지금보다 속도가 몇 배는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원래 우리가 이제 통신 쪽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뭐 몇 배는 빨라진다. 그거 전부 다 개구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뭐 1000배 빠르다는데 이것도 뭐 구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SSD보다 만약에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체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그 외신의 내용에 의하면 대용량 서버는 이걸로 전부 교체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모바일 디램 쪽이라든지 기존 제품들의 낸드 플래시 쪽에는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봐요. 실제로 네, 이쪽으로 네, 네.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가격 차이가 워낙 비싸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의 PC라든지 스마트 기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용량 서버에도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SSD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물량을 울트라북이 아닌 대용량 서버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그동안 꿈꾸고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치킨 게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SK하이닉스는 뭐 더 당연하겠죠. 지금 만약에 낸드 플래시 쪽에 일부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이미 마이크론 인수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언급을 드렸는데요. 투자 의견 바꾸셔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열한 기술 개발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재무적 상황이라든지 네.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IoT 시장과 같은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국 기업들만 중심으로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향후 비슷한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런 쪽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만 발을 담그면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새벽에 봤어요. 네. 이게 방송할 때 물어봤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된통 맞았는데 저는 뭘 봤냐면 인텔의 요거 기자회견문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네. 얘기하는 때 보면 뭐 제가 입장에서는 불안한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자랑질해요. 이거 갖고 엄청나게 큰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까지 몰랐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정확한 내용이요.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이나 SK도 있고 그 제품도 있더라고 뭐가. 네네. 근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2018년에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찌됐건 그 2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화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구라로 끝날지 어찌는 모르겠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뭐냐면 반도체만은 대한민국이 1위였다는 거죠. 삼성이 1위, 세계가 1위였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지금 기스가 날 수 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도대체 이 되는 북한에. 산업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이건희 회장님의 훌륭한 아드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 그렇지만 일단 기스가 약간 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순대 팔고 빵집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LG 순대, 네. 삼성 빵집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만둔다고 했잖아. 그만뒀는데 딴 데다가 넘겼던데 그냥 어쨌든 그건 다 존재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비판적이야 우리 교수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네. 긍정적으로 보잖아.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시장에 또 이런 게 계속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런 여전히 반도체 앞서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는데요. 중소형주들 있죠. 중소형주.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조금 불안불안하고요. 네. 오늘도 좀 불안불안하고 네. 이 구간에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종목들의 좀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스테일 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뭐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뭐 성장주 쪽으로 갔다 이런 거 바꾸는 걸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옮겨가는 걸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워낙 이제 운용 쪽이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지금 과거 1995년부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준비된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는 자료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주 쪽이라는 건데 지금 분명히 성장주 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 쪽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거의 최고점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죠. IT 버블 지금 현재 여기인데 네.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주 쪽이고요. 네, 네.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주 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IT 버블 쪽
이런 쪽에 놓여 있단 그게 말이에요. 99년, 2000년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 이 성장주가 분명히 강세를 보여야 되는 뭐 금리라든지 주변 여건은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은 과하게 오지 않았나. 네네. 물론 더 갈 수 있다. 뭐 이제 시장의 속성상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지만 좀 과하게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좀 스타일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는 구간이 네. 과거 이제 쭉 이제 자료를 돌려서 살펴봤더니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누가 뭐래도 성장주가 가치주를 훨씬 이기지만 네. 그 나머지 구간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하는 구간이라든지 축소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침체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치주가 우위에 있더라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가 정말 경기 확장기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경기 확장기라면 지금까지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가치주들이 좀 더 힘을 낸 구간이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중소형주 전부 다 팔고 가치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쏠림으로 갔다면 특히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쏠림으로 갔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나올 건 너무나 뻔하고 네. 한미약품이 보여주었다시피 실적의 컨센서스가 조금만 부족해도 뭐 PR 100배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뭐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뭐 고점에서 너무 쉽게 던져버리니까 이런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뭐 중소형주를 전부 팔아라라는 느낌보다는 네. 종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중소형주는 정말 알짜만 남기고 네. 대형주 중에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종목으로 스타일 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스타일 체인지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종목수 축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곡을 좀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딱 여름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번기 때는 피 뽑기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피 뽑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잡초를 걸러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도 지어보셨어요? 대학교 때 농화를 몇 번 깜짝 놀랄 뻔했네. 근데 이제 그 피 뽑기를 하는데 처음 가보면 이게 뭐가 피고 뭐가 변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몇 번 해보면 금방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런 테마주 내에 피 뽑기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 체인지를 약간 하시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타일 체인지가 어렵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피가 뭐고 알곡이 뭔지를 좀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싫으면 현금이라도 확보하자 이런 거잖아요. 좀 아닌 것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선 교수도 이거 스타일 로테이션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스타일 로테이션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 요즘에. 왜요? 요즘 종목들이 하도 내려서 요즘에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종목들이 예. 너도 나도 다 내리던데요, 그냥. 막 무슨 소리야? 맨날 자기가 자랑질하던 거 올라가던데. 그거 올라가면 뭐하냐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나는 바이오 화장품을 줄였는데 왜 손실이 나고 있을까? 바이오 화장품이 없는데도 손실이 난다. 이 얘기를 스타일이 워낙 그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네, 그거 안 하고도 있는데 왜 난 손실이 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게 네. 그만큼 시장이 일단은 거래소에서 이제 그 완전히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네. PBR 0.7배. 네. 지금 은행주 단위 0. 몇 배든가요? 0.7배인가? 0.700, 800 이런 걸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주 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0.7배, 8배. 네. 뭐 그 저 뭐야 포스코는 0.4배. 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30%씩 업사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군들이라 이쪽 분들이 한 번쯤은 일단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그 뭐라 그러죠? 갭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 단에서 그러면은 그 과정이 이쪽이 많이 올라갔던 쪽이 내려오고 네. 너무 저평가됐던 쪽이 올라오고 나면 네. 이게 줄어들잖아요, 다시. 근데 이 다음에 그러면 뭐가 갈 거냐,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올라왔던 게, 그리고 조정받은 게 올라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글쎄요, 저는 여전히 뭐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쪽이 과연 빠를까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소비자 섹터, 이런 쪽들 중심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쪽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가치주나 이런 쪽에서 소외됐던 쪽에 그나마 좀 어떤 섹터, 이게 좀 그나마 좀 찬스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뭐 기업은행 같은 은행주들이 그나마 네.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화학주 중에서는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롯데케미칼보다 하나케미칼의 태양광을 조금 더 믿고 네네. 싶고 네.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가 조금 더 신뢰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응심엽종 쪽에서는 뭐 여전히 비싸지만 CJ 제일제당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유통 쪽에서는 롯데쇼핑을 지금 이 지분 경쟁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가치 쪽에서만 본다면 최근에 이마트타운 보셨잖아요. 이마트타운에 사람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네. 저는 앞으로 뭐 부동산 개발 그리고 유통사들의 부동산 개발은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본다면 아마도 장기적으로 유통주 중에서 백화점 근데 단순하게 백화점 하나 떨렁 세우는 것보다는 네. 이런 타운 형식의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는 뭐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한물 맛이 간 상황이지만 신세계건설의 상승은 거기에서 이제 촉발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의 의미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뭐 워낙 그 위원님께서 저 싫어하시니까 하나그룹을. 네. 어쨌든 저요? 간에, 예. 하나그룹 하면은 완전 왕디스 하잖아요, 맨날. 근데 이제, 어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사람. 이러다가 하나증권에서 정말 불러주면 가 안 가? 가야지. 가지. 충성 마치면서 가지. 네. 그, 하나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사람 말은 누가 들어도 다 들어. 그런 말 하지 마, 공개적으로. 알겠어요. 네. 그, 하나그룹주가,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케미칼 말해줬잖아요. 네. 하나그룹주가 일단 회장님 어쨌든 간에 풀려나고 나서. 네. 하나. 이미 풀려나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려. 이번에 3년 복권가만 내면 깔끔하시지. 그러니까 풀려나고 나서 정상인이지, 정상인. 하나 케미칼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하나 케미칼 공장 엄청 돌아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공장들. 그 하나 큐셀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돌리다 보니까 사람까지 돌아가셨잖아요. 사업까지 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게 되면 하나 테크인 인수하고 나서 삼성 테크인일 때는 안 갔는데 하나 테크인일 때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표주가 뭐 있니라고 하면은 물론 한국우주항공도 있지만 하나 테크인도 있는 거거든. 방산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동안에 사실 이제 지난 몇 년간 이제 가장 소외됐던 그룹주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그룹주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그룹주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그룹이 의외로 계속 발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완전히 관련 없는 산업을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넓히려고 하는 하나테크니하고는 여러 가지 방산 산업들이 모두 지금 서로 곁가지를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라는 모텔을 두고 회장이 지분 조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 유통도 해보고 뭐 빙과도 해보고 이거저거 해보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을 옆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옆으로 넓혀가고 있는 산업들이 서로 다 이렇게 얽혀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뭐 일본식의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방향이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대지주들 그 기업의 그 가장 높은 주주들의 뭐 돈의 여력이라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건 힘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산업들을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근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네. 하나그룹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길게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느낌을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저는 그 중소형주 그 듣보잡 같은 거 네네. 듣보잡은 이승원 교수나가 얘기하면 제가 디스하면 주가 올라가더라는 네. 그런 80% 확률로 올라가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송 보시다가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무슨 그 100%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냐 그러면 올라갔거든요. 얘기하지도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 올라간 거. 그래서 그것만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형주는 네. 웬만하면 알잖아요. 웬만하면 이쪽 말을 들어야지. 아니죠. 하나케미칼은 절대적으로 디스하거든요. 네. 앞으로 디스할 거라서 많이 갈 것 같긴 해. 네. 근데 전 디스예요, 이거. 네. 하나그룹은 디스야. 왜냐하면 아주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나오는 고등학교였는데요. 엄청 치는 학교예요. 엄청 고등학교라서 저보다 몇 년 위죠. 몇 년이는 이제 시험 본 세대, 고등학교 시험 본 세대. 네. 예? 저희 형이 시험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형보다 나이 2살만 위면 시험 본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나오는 고등학교는 서울인데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야. 돈만 내면 다 가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7회인가 학교요, 9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란 사람이 이미 제가 관련 있는 사람이 해봤자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우증권에 갔네? 경제연구소에 대우증권을 갔더니 어느 갑자기 생초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 물론 내 친구가 있었어. 황영아 오늘 동창회 임마 나와 오더라고. 네. 증권을 갔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배님이 계셔 그러더라고. 자, 이제 세원사에서 무슨 여기 그게 뭐 있나 선배가. 근데 선배가 계시더라고. 진짜로. 근데 자부심 대단하셔. 나 속으로 그래봤자 3차인데 다 떨어지고 가는 학교거든 그 학교가. 신생이라.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었는데 그 학교를 그분이 정말 대단하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주식을. 그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처음으로 증권회 사장이 하나투자증권 사장을 했었어. 1년도 안 돼서 잘려버렸어. 근데 이 잘린 이유가 너무나 바른 말해서 잘렸어. 업계에서 다 알아. 그래서 저는 하나 그걸 안 주시려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고 그 두 분이 얘기하는데 전 디스하고 싶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것 같긴 하나.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네. 네. 아니 왜냐면 하나그룹이 그동안에 참 얘네도 못 간다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파봐야 되긴 할 건데 맨날 그 저 얘기 하시잖아. 방산. 네? 방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저요? 네. 하죠. 오늘도 했죠. 방산 얘기하는데 방산에서 사실은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스트가 맨날 갈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상장하려고 하는 이제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그 물량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뭐 하이즈도 이번에 실적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사실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가 이 방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KD 어디더라 뭐 대전차 만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한국 국방개발연구원인가? 거기 그런 맨날 데서도 싸구려 치고 했는데 뭐가 이번에 또 밸브를 어떻게 싸구려 써갖고 만들어왔다 그런 얘기 하나 갖다가 따라 이제 제대로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개선 사업 한대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또 다음 정권 나서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봐야 돼. 그럼 위에서 해먹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몰라.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보게 되면 이쪽 매출이 늘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 국방과 관련된 그 방산 쪽으로 해서야 한번 그 쪽을 원래 테크인이 그거 하는 데잖아요. 전차 파워투 팩 만들고 전차 만들고 하는 데잖아. 두산중공업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하나그룹, 그러니까 과거 삼성테크인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군부대 쪽의 문제 그리고 네. 그 밑에 이제 부품을 대는 그 부품업체들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좀 더 네네.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네. 뭐 최종 조립 과정에서 뭐 실수했으니까 뭐 삼성테크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화약 기술들 이런 것들을 뭐 그다음에 천무였나요? 네네. 예, 그 천무라고 하는 그 미사일 기술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 충분히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그 LIG 넥스원처럼 실제로 이제 그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 관련되는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LIG 넥스원과 뭐 여러 가지 군사기술 특히 뭐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쟁할 수 있는 그 기업이 하나 쪽에 탈레스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과의 시너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나케미칼이 하고 있는 그 태양광 사업 자체도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여러 쪽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실적들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하나그룹의 턴어라운드는 뭐 아주 빠르진 않겠지만 믿어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 많이 궁금하다. 왜냐면 지금 네. 대형주가 시장 코스피가 이끌어 가려면 네. 뭐 건설이 갈 거예요? 뭐 건설이 갈 거냐고. 뭐 아니면 뭐 저기 누구야? 유라시아 저기 프로젝트 해야지 이 사람아. 유라시아하고 나발이고 포스코가 그러면 뭐 포스코가 갈 것도 아니고 네. 시장은 자동차가 리딩할 것도 아니고 조선이 리딩할 것도 아니고 네. 화학도 여기서 해봐야 뭐 별볼 일 없을 것 같고 오? 그럼 남아 있는 게 은행 정도랑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여전히 이제 제약 화장품하고 제약 화장품 먹거리 네. 그다음에 의류 쪽. 네. 의류 쪽, 요런 쪽, 그러니까 요건 소비재 쪽이잖아요. 네네. 기존 중국 소비재 쪽 제약, 그 다음에 의류, 네.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거 제외하고, 네. 그 근데 저는 이쪽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쪽? 소비주, 화장품하고 의류, 옷 있잖아, 옷. 네. 옷에서 요즘에 좀 추적하고 있는 안경 기업이 하나 관련주가 있어. 오를 것 같네. 자기 맨날 안경 벗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상장하는 기업이 없죠. 휴비츠. 네. 휴비츠 갈 수 있지. 근데 이쪽들이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게 나오려면 오늘 신저가 가고 있는 삼성 SDI.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물량 걷어서 2차 전지 하반기 될 붙이면서 거라고 했는데 젠장. 하반기 밑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SDI나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 네. 가능성을 보는 거죠. 내년 이후에 어떤 것이 시장을 주도한다면 뭐가 될까? 그러면은 2차 전지 쪽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방산 쪽 이런 데서 테크인 같은 경우가 뭐 20조가 뭐 10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자꾸 갈 수 말씀하시니까 있다면 하나테크 그냥 한번 쳐봐야겠네.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지. 난 잘 모르니까 이런 쪽은.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거 금방 찾거든요. 네네. 이거 지분 구조인데 아까 딱 말씀하셨는데요. 야 이거 대박이네 대박. 요거 요게 바로 하나 텔레스거든요. 탈레스네. 탈레스. 하나 탈레스. 네. 하나 테크윈이요 50% 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 테크윈은 주식회사 하나가 이번에 인수하면서요. 네. 32.4% 갖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회사가 바로 하나 에센스인데 이게 이제 상장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네네. 이게 안 시키지 그럼. 삼형제가 100%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김동관님 아까 어떤 분 쓰셨는데 네. 마다들의 똑똑함, 아, 광풍 그럼. 행보, 예? 살려냈잖아 하나 테크 하나 케미칼을. 맞죠? 50%. 김동원 25%, 김동원 25%인데 이게 왜 오늘 기사를 제가 머니터리 기사를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해놨는데, 예? 워낙 기사에 원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제목. 네. 경영승계 그룹주 변동성, 현대차 하나의 주목. 아 그거. 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하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표. 네. 요거 오늘 제가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북마크 이런 거 해두시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어. 이거 좀 서비스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웬만한 거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랑 모비스도 하지 않겠느냐. 예? 또 소설 같은 얘기 쓰고 있고 그러려면 모비스가 싸야 되고 글로비스가 비싸야 되나 어쩌나 소설 같은 얘기 기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소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제가 그런 거 금방 찾죠. 네? 네. 그래서 하나 테크인. 하나 테크인. 그래도 관심제는 안 올린다. 네. 관심 뽑으면 안 들래. 그래도 싫어. 하나. 그래도 싫어. 네, 혹시 하나증권에서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네? 자꾸 싫다 그래. 하나증권? 하나증권에서. 대한민국 모든 하나증권에서 증권에서 오라도 가더라도 강의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가서 해야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가서 할게요, 혼자. 그럼. 그럼 비정규적으로 저 성훈이 데리고 가서 해야겠다. 비정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가야지. 네. 가면서 김승현 회장님의 의리남으로서의 이미지 네. 존경을 했습니다. 평소. 네. 하나하면 이미 의리잖아, 의리. 의리지, 의리. 그러니까 김보성이 워낙 김보성은 난 처음에 그래서 하나, 하나 그런 거기다 광고해야 돼. 로열티 내야지. 내야지. 로열티 그리고 내야지. 그 김보성이랑 그 여자 있죠. 네. 살찐 지금 큰 여자. 아, 이국주. 이국죠. 둘이 하나 그룹 광고하면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리의 하나 그룹 하면. 의리 하나 그룹 하면서. 진짜.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 좀 주로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쪽을 먼저 드릴까요? 네, 그 브라질 갤럭시, 얘기 해주세요. 브라질? 네. 갤럭시 S6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조금 있다. 좀 있다가 네. 브라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쪽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리라화가 생긴 이래로 사상 최대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터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요것만 봐도 네.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KB 건가요? 어디 네. 거죠? 보고서가? 네. SK 거네, SK. 네, SK 거. SK 건데 네. 급격한 약세를 보이는 브라질 해와라 해갖고 나오고 있는데 삼성증권 어제 그 얘기를 쭉 제가 뉴스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삼성증권이 이미 4,000포인트에서부터 고객들에게 여기는 위험 구간이다라고 고지를 해왔고 5,000포인트에서는 초위험 구간이라고 10차례 10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이제 고객들에게 얘기를 해왔대요. 근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지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계좌를 빵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4월달에 삼성증권에서 이제 브라질 국채에 대한 쪽에 투자를 이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에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박살났을 위험하다. 거예요. 네, 박살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위험하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용기죠. 네. 왜냐하면 많이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브라질 국채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브라질 해와라인데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해와라가 지금 보게 네. 되면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올라가고 있고요. 네. 브라질 대선 때 2002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면 네. 이런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이런 쪽에서의 신흥 국가들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렇죠. 농산물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냥 미미한 반등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브라질의 지금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프 대통령 지금 보게 되면은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63%. 근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여잔데? 네. 어쨌든 탄핵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나라님을 모실 자격들이 없는 것들이네. 네, 정치적인 관련 노이즈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SK에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프로쉐어스 울트라 숏 MSCI 브라질 ETF.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버스 ETF를 사라는 얘기예요. 브라질 인버스. 여기서도 사라. 브라질 네. 인버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브라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우라지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브라질 지금 그 브라질 숏을 치라는 이 위치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브라질 숏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브라질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숏을 칠 수 있는 위치긴 하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브라질이 어쨌든 간에 더 내려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브라질 숏을 지금 SK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숏을 못 때리니까 보고서를 네. 못 내니까 얘네들이 딴 데서 숏돌이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현 이코노미스트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빅숏, 네. 빅3. 네. 그 지금 뭐였죠? 하나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구리였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네. 금에 대해서 이제 그 숏을 때려라.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예. 근데 이게 앞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뭐 딴 거를 숏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브라질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뉴스 보여드리면 제가 꼭 나쁜 사람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최근에요. 이게 보면 조그만 증권사도 아니고 IB도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아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네. 오늘 아침 기사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인데요. 연합인포맥스 보여드렸습니다. 제 거 화면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네, 잠깐 잡아주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 8시 47분에 나온 건데요. 제목이 뭐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신흥국 통화 약세 지속. 원화 매도 공고. 딱 나오죠? 원화. 원화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연합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골드만삭스 원화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1200원 간다고 얘기. 네, 골드만삭스에서 제일 취약한 거를 또 원화를 지목했어요. 원화로 지목했죠. 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되게 불안한 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코스닥 종목도 올라간 거 많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네. 브라질 국채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숏을 때리라고 하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브라질 국채에 대한 쪽을 손실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로스컷을 시키고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후강통 잔고를 제로를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뭐 골드만에서는 원화를 이제 가장 크게 좀 불안한 그런 통화로 지금 확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테이프 탄트럼이 상당히 긴축 발작이 심하게 또 과거에 나타났던 것처럼 네. 뭐 97년도 동아시아 위기 뭐 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처럼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또 나타나는 것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94년도, 아니겠지만 94년도 뭐 네, 이렇게. 그 정도까지 네. 아니죠. 왜냐하면 네. 계속 말씀드린 이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음. 한국은 늘 그렇지만 지금 경상수지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이다. 워낙에 약세 안 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드리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의견을 팍팍 드리는 거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 있죠. 그게 정말 자신 있고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투자 전략팀 하죠. 어디 가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월급 많이 안 주도록 바꾸자 솔직히 자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안 하는 거는 그런 말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데요. 코스피 있죠, 코스피. 오늘 한국경제 뉴스 신문 보면 아주 잘 써놨어요. 한 20개 정도 기업이 여태까지 한 거에 어떻게 컨센서스에 따라서 깨졌나. 그래서 대한민국 이퀄 어닝 쇼크의 나라다. 이거거든요. 네? 오늘 일면부터 나온 건데요. 매일경제 일면, 한국경제 일면 똑같은데요. 그리고 코스닥은 있죠, 코스닥. 사람들이 코스닥은 그냥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실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고 대표 주자만 받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코스닥도 나름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들 실적 추정을 하잖아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3월부터 실적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메르스였단 말이죠. 웬만하면 좋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웬만하면, 네. 그죠? 웬만하면 좋았어야 돼. 왜냐 작년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세종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안 좋았는데 지금 보면 꼭 세종호랑 아니더라도 세월호. 예, 세월호도 아니더라도 대형주 조선이랑 무슨 상관? 현대중공이 무슨 상관이야 메르스랑 그죠? 예? 삼성 SD가 무슨 상관이야? 네이버가 큰 상관이 없다고 그거랑 그래도 안 좋게 나온 건데요. 코스닥이 얘기를 안 해. 잘 안 해. 실적에 대해서 제 화면 보여드려요. 제 화면.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 총합계입니다.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FN 가이드. 네? 소스는 FN 가이드입니다. 보세요. IFRS 정식 연결 기준으로 단위 억 원인데요. 6월 1일 달이요. 6월 1일 날 6,654억 5,700만 원이 컨센서스였어요. 6월 15일 날 6536으로 떨어집니다. 또 6536 초반에 또 떨어져요. 6140으로 떨어지고요. 27일 날 599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여일 만에, 그러니까 20여일이 아니네요. 두 달여 만에 지금 20%가 줄어든 거예요. 15% 정도가. 무슨 아시겠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코스닥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되느냐? 업종별로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보면 IT 있죠? IT가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IT가 여기서도요. 확인돼요. 경기소비재 있죠? 경기소비재. 경기소비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거야. 필수소비재보다는 경기소비재니까 대충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경기소비재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떨어지는데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안 떨어지는 거. 의료. 왜냐면 의료 같은 거는 실적 자체는 변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더라도 약은 쓰니까 그런 개념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도 한번 한 달 떨어졌어요. 필수 소비재.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도 약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수치가요. 필수 소비재가 떨어졌다. 네. 그것도 이제 모르죠. 뭐 한두 개 갖고 그랬지 모르죠. 필수 소비재도 떨어졌어. 필수 소비재 아까 말씀하신 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생수. 생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필수 소비재라 그래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애가 돈이 없더라도 애를 속옷을 안 사줄 수 없잖아. 빵꾸난 양말 이런 거잖아요. 양말 사고 그런 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떨어졌어요. 산업재도 완만하게 산업재가 수치가 낮아졌죠. 산업재도 한 7, 8, 10% 떨어졌어요. 산업재도. 산업재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산업재는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를 할 때 되는 게 산업재거든요. 그래서 산업재도 안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수치를 보면 대부분이 코스닥도 알게 모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코스피가 정말 한 차례 충격 받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코스피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하여튼 그런 것들 일단은 경계 의무를 갖고 가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 보면 난 몰랐는데 저게 저 정도밖에 안 됐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오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좋을 때는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야, 난 몰랐어 임마. 누가 좋다 그래서 샀지? 아니면 무슨 증권사 직원이 무슨 지점장이 좋다 그래서 샀지? 나 그거 몰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매매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주식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아까 김종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특히 자료가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자료가 있는 거는 자료를 받아보셔야지 나중에 실적이 떨어져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전혀 뚱딴지 같이 그러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실적이 나오면 아무리 성장성이 높더라도 저는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월요일부터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 대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을 어떻게 누가 스타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보면 또 그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LG 생활건강 실적을 보게 되면은 6월 달에 분명 줄긴 줄었는데 4월 달, 5월 달이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 이 분위기를 잘 살려놨는데 그걸 누가 죽였냐면은 한미가 죽였단 말이에요. 한미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은 일회성 요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제대로 IR을 안 한 거죠. 제대로 시장하고 소통에 대한 쪽을 안 하면서 이렇게 죽은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월요일부터 발표되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제가 꼭 간곡하게 이거는 조언을 드리면은요. 지금 세상은요, 대한민국은요,
롯데그룹에 미쳐 있어요. 모든 뉴스가 온통 롯데그룹입니다, 지금요. 모든 종편 보면 하루 종일 롯데그룹이고, 심지어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매일경제 이면에 보시면 제목이 이거예요. 난 그런 뉴스를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신격호 그런 신회장이라는 사람의 어머님의 재산나를 알아야 되냐고. 온통 개 X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어로 인터뷰해갖고 욕먹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연예인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아이돌 남자인데가 그 여자친구 했는데 임신해고 오늘 보니까 무슨 또 더 팩트 뭐 거기서 또 특점해갖고 산부인과 의사랑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얘기한 거. 그것도 막 떠들고 있어 지금. 예.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할 시간에 그거 다 꺼버리시고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뭐 어디가 가는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 있잖아. 네네. 그 중에서 잘 모르는 거. 확실히 갖고 있는 거 잘 모르는데 미심쩍은 거 있잖아. 네. 김종인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저도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주식이 어떤 회사인지 좀 찬찬히 챙겨보시고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강연에서 또 요청 들어왔던 게 하나가 뭐냐면 메신저로 어제 사지 말아야 할 거 10가지 그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거 10가지. 그거 해달라는데? 요 바가지를 먹지? 2부 때. 요 바가지를 먹지?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런가? 네. 아니, 그건 제가, 네. 2부 시간에, 네. 그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 마켓워치에서 하는,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서는 안 될 10가지 품목. 일상생활에서. 그걸 오늘, 공개할까? 공개해야죠. 2부 때. 2부 때? 1부는 끝. 1부는 끝. 2부에 오바했어. 1분이나 오바했어. 2부에 하겠습니다. 2부에요. 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는데요. 앞서 1부에 예고해드렸는데요. 네. 어저께 저희가 그 강의하면서 네. 강의하면서 지난 말로 슬쩍 이게 주식이랑 저는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모르겠는데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주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비자 입장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서는 안 될 것 네. 10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사서는 안 될 거. 소스를 정확히 얘기해. 왜냐면 이거 갖고 해당되는 분은 또 욕해. 네가 뭔데 이런 소리 하냐. 그래서 제 화면 잡으세요. 존경하는 피디님. 네. 마켓워치입니다. 마켓워치. 예, 마켓워치라는 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이거 항해실 분은 여기 혹시 비즈니스 하신 분들 네가 뭔데 이 지랄이냐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저기 가서 욕을 해야 돼. 마켓워치 가서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웬만하면 우리 소통하잖아요, 방송은. 우리 방송 소통. 어저께 한 분이요, 잘 못 들었다고. 제가 뭘 보면 찾으면 나온다 그랬는데 못 찾으셨어요. 마케라치까지는 아셨는데, 뭘로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그래갖고. 아, 그러세요? 네. 서비스 확실하잖아, 우리. 확실하죠. 제목은요, 10개의 물건들, you should. never. 다시 하면 안 되지. 절대 다시 사면 안 될 거. 이렇게. 네, 이건 주식이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케이블 TV 잘라버린다. 케이블 TV 사지 말라는 거예요. 케이블 TV. 구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어제도 말씀드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강의는요 팟빵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오디오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 TV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괜히 비싸고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공지파를 보셔야겠다. 케이블 끊고 IPTV 끊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서든 간에 KBS에 전화하면 와서 다 보게 해줘요. 그럼 법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왜? TV 시청료내잖아. 그게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게 했어요. 공지파가. KBS가 대행을 해줘야 해서 무조건 보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HD를 다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이요. 네. 어떤 분은 뭐 동의하신다는데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들어가면 두 번째요.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 얘기입니다. 면도기 있죠, 면도기인데 내용은 전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어드리겠어요. 오래된 기사라 그러는데 어저께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어저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질레트 면도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질레트 면도기. 예, 별로 차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바틀드 워터. 생수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 이건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왜라고 묻지 마. 네. 내가 찾아봤어. 보라마나 의문시 하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60%가 수돗물이랑 똑같은 수원지 쓴대요. 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네. 저한테 따지면 이거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없어요. 미국 얘기에 절대 다수는 여기 그런 내용 나와요. 수원지가. 또 나오는데 거짓말했네요. 45%. Indeed, 45% of bottled water brands are sourced from the municipal.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물 그대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45%. 코카콜라. 네, 45%.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오해받기 제가 오해받을 거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건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거 우리 PD가 벌써 오해하려고 하는데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지금 느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안 돼요. 이거 거부하고 있어.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왜 안 나오니까 인터넷 정말 느리네. 그래서 남아요. 5번 한번 볼까요? 5번? 5번 뭐냐? 이거 당연하죠. DVD 사지 말라는 얘기죠. 누가 봐 요새 DVD. 6번. 6번 들어가는데 이건 당연하죠. 메모리 이거 있죠. USB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사지 말라는 얘기. 누가 써요 요새? 다 클라우드 컴퓨팅 쓰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20불, 30불, 2만 원, 3만 원 파는 데 있거든요. 하이마트 가도 팔아요. 이거. 눈탱이 맞지 말아라 이거. 눈탱이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7번은 당연하죠. 태블릿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니 태블릿. 그러니까 아이패드 미니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7인치 태블릿 사지 말라는 얘기 쓸데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쓸데없죠.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했잖아. 그거 쓸데없다고. 8번. 페이드 온라인 데이트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 내용은 안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네네. 그거 뭐죠? 무슨 사고 났지? 해킹 사고 났대요. 어디야? 네네. 데이트. 해킹. 불륜. 애슐리 매디슨. 애슐리 매디슨. 그것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안 봤는데 별로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예요. 9번. 이거가 또 재미나는 건데요. 부티크 문시안인데요. 이거 알아듣으신 분, 영어 잘하시면 아실 텐데요. 네. 문시안이란 건 뭐냐면요. 밀주. 네. 밀주란 거를 미국에서 문시안이 아니냐면 슈시안인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1920년대 밤에 밀주법이 알카포네 술 금지법 했었잖아요. 그래서 밀주를 해갖고 나쁜 놈들. 네네. 알카포네. 걔네들이 돈 번 거가 밀주로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요즘 또 밀주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자기네가 엄청 좋은 술이다 많이 하고 지역별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만산이나 대만의 술이나 위스키거나 몇 년 된 것이 중요하고, 그 처음에 주정인가 뭐 중요하지, 밀주라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지 않은 건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몰라요. 해석이 안 돼. 왜? 술을 싫어하니까. 근데 10번이 보면 10번이 기가 막힌데 이거 정말 오해받아. 이걸 어저께 할 때는 빵 터졌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10번 보면은요. 네. 볼까 말까 10번. 볼까 말까. 이정기서 보이죠 마라. 10번. 보여주셔야지. 욕 먹을까 봐. 뭐. 4K UHD TV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사지 말라는 건데 저는 가끔 롯데하이마트 자주 가잖아요. 1억짜리 엄청 큰 텔레비를 갖다 놨어. 삼성 거. LG 거는 뭐 8천만 원, 6천만 원 했는데 저걸 누가 살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전혀. 정말 돈 많은 분은 사겠죠. 저는 살 일 없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 2,500불 정도 한다는 거예요. 40인치, 45인치 이런 것들이 네. UHD TV가 40인치인데 아직 보면 두 가지 이러고 있는데 아직 볼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꼭 우리나라랑 틀려요. 우리나라는 네이버도 곧 UHD TV 서비스 할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볼 게 많을 텐데 여하튼 그런 건데 2,500불, 3,000불가 누구 거예요 다. 미국에서 파는 거. 그리고 두 회사가 다 팔거든요. 삼성, LG. 우리나라에 두 회사 많이 팔렸는데 그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하는 거가 2007년에 보통 40인치, 35인치 그 LCD TV 있죠? 네. 2,000불이었는데 지금 300불, 400불밖에 안 한다는 거야. 벽거리가. 그래서 UHD도 그렇게 곧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밑에 써 있어요, 여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요. 그러니까 여기 디클라인 노 프라이스 해갖고 똑같이 진행되고 여기 딱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알아서 판단했으면 해야 되겠다. 이 방송은 정말 좋은 방송이야.
시청자들이 원하면 바로 찾아주잖아. 네. 안 되는 영어도 해가면서. 네. 근데 제가 틀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그 여기 써놨기 때문에 아까 링크 걸어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예. 그 뭐 어쨌든 간에 마켓 워치의 의견이니까. 이거 항의하실 거는 마켓 워치 항의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하세요. 여기 에디터들 쓰는 데 있어요. 항의하는 거. 네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뭐 항의하면 그냥 바로 이것만 제출하면 되죠. 네. 링크만 쓱 전해주면 되죠. 네. 했는데요.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